아직 몰라요, 그걸 사람들이. 5대1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아직 뜨는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미국에서 교수하다가 들어오신 홍정수 교수라고, 그분이 체육과대학을 아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핫한 대학. 외국어 대학 국제스포츠레저는 용인 캠퍼스에 있습니다. 서서히 올라와서 3명씩 선발하다가 10명이 돼서 14대1.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는 예전에 안산 캠퍼스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5명 선발하는데 71대1. 아까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2개 학과도 굉장히 높았잖아요. 30대1 정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외에 아무 서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도 없고 학생부로만 선발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오네요.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보통 우리가 최대 입시하면 실기 배워서 입시 실기로 대학 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통적인 방식이죠. 이거 보세요. 동국대학교 실기 체육교육 1,500명 왔어요 지금. 저 일주일 내내 지금 실기 시험 보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도 2명 다녀왔는데요. 50대1, 30명 뽑는데 50대1. 이거 좀 눈여겨봐 주세요. 삼육대학교 학생부 교과 우수라고 되어 있지만 실기가 있습니다. 63대1. 여기 가까운 한국체육대학교의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이지만 실기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처럼 보이지만. 학생부 교과처럼 보이지만 실기가 있어서 실기 전형인가 생각하면 또 수능 최저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와 실기 전형을 교묘하게, 적절히 교묘하게 적절히 결합해 놓은 전형이죠. 네. 보통 한 10대1 정도. 이 경쟁률 보고 들어가면 됩니다. 네. 하나 더 볼까요? 네, 여기 가까운 가천대학교, 여기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바로 여기 옆에 성남에 있는 12명 뽑는데 1,000명 가까이 왔어요. 72대1. 강남대학교, 용인의 강남대학교 38대1. 실기 비중이 높은 대학들이에요. 대진대학교 25대1, 성결대학교 83대1, 8명 뽑는데 700명 가까이 왔네요. 성결대학교는 경기도에 있는 수시의 유일한 체육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몰리고요. 실기 비중이 아주 높아요. 실기 비중이 높으면 보통 경쟁률들이 이렇게 빨간불이 켜집니다. 왜냐하면 최대 입시하는 애들이 보통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공 좀 찬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다 실기 잘하는 쪽으로 가서 승부를 내려 그래요. 그런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전국에 공 좀 차는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실기로는 웬만해서 승부가 안 납니다. 이렇게 되면 실기가 기록들이 다 위쪽에 가서 다 1등급이 돼버려요. 오는 학생들이. 결국에는 그 1등급들이 성적 가지고 겨루는 거거든요. 거꾸로 생각해요. 학생들은 항상. 내가 실기가 잘하면 이런 데로 가서 덤벼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고산이죠. 용인대학교도 그렇게 돼서 1,000명 가까이 왔고요. 을지대학교 스포츠 아웃도어학과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30명가량 선발하는데 그 학생들이 또 많이 가죠. 을지대학교 여기 성남에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한 30분 정도. 인천대 가면 역시로 체육교육이 있어서 체육학이 조금 낮은데, 체육학은 여기는 모든 실기 종목을 표준 점수로 환산한 다음에 상대평가로 비교해서 조금 실기가 어려운 대학이에요. 그걸 알고 들어가면은 이제 좀 유리한 대학입니다. 체육교육과 뭐 항상 높고요. 인하대학교 실기 스포츠과학, 아까 학생부 종합도 굉장히 높았잖아요. 체육교육을 제외하고 실기도 10명 뽑는데 550명 정도. 진짜 핫한 데는 여기입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20명 선발하는데 1,700명. 일주일 내내 시험 봐야 됩니다. 여기도. 왜 이렇게 많이 몰리냐면 실기 100%예요. 조건은 최저가 있어요. 영어에다가 아무거나 한 과목 더해서 최소 7등급 이상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실기로 쫙 나누는 겁니다. 순서를.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제 띠뛰기 좀 하는 애들은 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가 있는 거죠. 전국에 그러니까 공 좀 찬다는 애들, 성적이 3등급 이내가 아닌데 내가 운동 잘해 하는 애들이 한 1,700명쯤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게 올해 수시 경쟁률입니다. 보면 체육대학이 보세요. 실기 잘한다고 이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제 실기 잘하는 애들이 1,700명 있다니까요. 애들이. 내신 3등급이 벗어나는데, 내신 3등급 이내면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쓸 필요는 없거든요. 정시에서 어떻게 다른 데 승부가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벗어날 겁니다. 아마 4, 5등급 밖으로 벗어날 텐데, 그런 애들만 1,700명. 거기에 공부 잘하는데 운동까지 잘하는 애들 하면은 2,000명 넘지 않을까요?
그 실기로 승부하는 시대는 조금 지나갔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빈틈을 찾아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방송에서 수시, 정시 이렇게 나눠지고요. 수시 전형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실기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적성고사가 있습니다. 적성고사는 수능과 같은 시험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 수능 최저가 걸리고요. 논술도 글쓰기 한 번 하고 수능 최저가 걸립니다. 교과는 내신의 수능 최저. 얘는 실기의 내신.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전체. 실기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거는 학생부 플러스 면접. 이렇게 가는 거죠. 정시로 가게 되면 3번 원서 쓸 수 있습니다. 가군에 하나, 나군에 하나, 다군에 하나. 수시에 6번, 정시에 3번. 그래서 학생은 한 학생당 총 9번을 쓸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4년제 대학에서만 9번. 전문대학은 무제한. 네, 산업대학도 무제한 쓸 수 있습니다. 체육대학 입시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거는 챙겨야 될 것들이 이런 겁니다. 내신, 수능, 생기부 기록, 학생부라고 그러죠. 학생부 기록, 그리고 실기,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저 9개 대학을 처음에 6개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그 다음에 3개는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처음에 6개를 그냥 내 마음대로 넣는 게 아니고요. 뒤에 3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에 6개가 달라집니다. 또 앞에 6개를 어떤 전략을 가지고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또 3개가 달라지고. 네,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학들에서 많이 뽑는 이유를 저희들이 물어보면 대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면 학생들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 그 학교를 들어오면 제가 2월 달에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에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첫 번째 강사로 제가 갔다 왔습니다. 요거보다 시청각실이 한 4배쯤 커요.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시청각실이. 제가 이렇게 앞에 거의 비슷한 옷 입고 섰는데 학생들이요 98%는 똥 씹은 얼굴 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에 온 게 마음에 안 들어요. 2% 경희대학교에 내가 요번에 문 닫고 들어온 것 같아, 꼴등으로 들어온 것 같아 하는 2%만 신났어요.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몇 명? 네, 그 얘기 이따 또 드리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기억해야 될 건 학업 역량, 공부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잘했는가를 증명해내는 거 하나. 그리고 전공 조건, 체육과에 얼마나 적합한 학생인가. 그리고 인성, 요즘이가 강조됩니다. 그리고 학생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전략들은 이제 좀 다른 문제입니다. 저희가 전략을 왜 계속 강조하냐면은 공격과 수비로 나눠보면 대학은 항상 골문을 이렇게 쳐놓고 방어하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는 계속 공략합니다. 거기를 새로운 무기를 개발해서 이렇게도 넣어보고 이렇게도 넣어보고 옆으로도 찔러보고. 그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된다고 나오는 게 조국 장관 딸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반칙은 하나도 없었어요. 반칙은 하나도 없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쓸 수 없는 무기를 너무 많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접근할 수 없는 무기들을. 예. 그것들은 사실은 뭐 그쪽의 잘못은 아니고 대학에서 방어를 자기들이 허술하게 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은 다 막혔어요. 다 막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계속 그걸 뚫어냅니다. 매년. 저희들이 직업이잖아요. 그쪽에서 또 새롭게 개발하고 또 뚫어내고.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중학생들 대상으로도 이제 막 교육을 시킵니다. 미리 준비를 시키고. 대학에서 또 준비하겠죠. 그러니 대학이 점점 가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비하자. 네. 수능 변화가 이제 조금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확 바뀝니다.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올라오시는 학부모님이 아까 송내중학교에서 오신 분들 3분 계셨죠? 오늘 보시면 과목이 조금 바뀐다. 네, 이렇게 바뀔 겁니다. 내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고 내후년에도 큰 변화가 없고 기하 벡터가 빠지는 거. 그리고 이쪽 가면 이제 좀 많이 빠지죠. 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내신, 수능, 비교과, 실기, 입시 전략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신은 어떨 때 쓰느냐 하면 수시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합격을 진단하는 데 가장 유효한 도구가 내신입니다. 내신 등급이 몇 점대 정도 되느냐, 거기에 실기를 조합했을 때 아니면 학생부 활동을 조합했을 때 적성고사를 봤을 때 글쓰기를 얼마나 잘하냐 해서 중심은 내신에 있고 거기다 무엇을 조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수시에 우리가 넣어서 합격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판단하는 도구고요. 수능은 모의고사로 계속 예측을 하는데 수능은 정시에 합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수능 점수가 잘 나와서 서울대, 연대, 고대는 수시가 없어요. 그래서 수능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러면은 수시에 어설프게 경희대나 동국대 이런 대학 넣어서, 그런 대학도 좋지만 합격시켜버리면 정시에 기회가 없어져요.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대학 못 갑니다. 원서 지원 자체가 불가해요. 그래서 그런 전략들,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비교과 영역은 이제 잠시 뒤에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뛰어넘느냐 못 뛰어넘느냐.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은 저쪽에서 지금 선발 인원을 계속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충성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경희대학교 학생들 제가 잠깐 얘기하다 만 거는 충성도가 거의 제로인 학생들. 경희대학교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뽑아놓으면 마음에 안 들어요 학생들이. 경희대학교 들어오면 좋아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뭐 하나 하자 그러면 깃발 들고 쫙 가야 되는데 반수할까? 이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대학이 발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희대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충성도가 높다 그랬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계속 늘리는 거예요. 그 경희대학교에서 늘리면 경희대학교에서 이렇게 합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수시에 합격. 그럼 이 학생들 정시에 다른 데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슷한 급의 경희대학교가 이쪽 용인 쪽 수원에 있다면 안양 쪽 수원에는 성균관대학교가 있거든요. 성균관대학교도 늘려버려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아까 30명까지 늘렸잖아요. 성균관대학교도 경쟁적으로 합격 막 침발라 놓습니다. 서울에 있는 국민대학교에서도 이거 아이들이 뺏기는데 우리도 합격. 그러면서 지금 경쟁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체육과는 아직도 멀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더 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에 정부에서까지는